안녕하세요. 몽골 여행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몽골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여름에도 빙하가 있는 설산을 오르는 여행은 어떨까요? 유목의 전설 31편은 다섯의 왕이라 불리는 타왕복드 여행기입니다. 몽골하면 생각나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초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8배나 되는 몽골 고원은 초원뿐만이 아니라 황막이라 불리는 대평원과 모래사막,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와 한여름에도 눈에 덮인 설산도 있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에 가까운 바양울기 아이막은 4,000m급의 설산과 빙하를 만날 수 있는 알타이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죠. 바양울기 여행의 정수는 타왕복두의 포타니 빙하입니다. 바양울기 챙겔솜에서 북서쪽으로 130km가량 떨어진 타왕복두에는 5명의 왕으로 불리는 만년 설산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국경에 걸친 5개의 산구는 4,374m의 호이탱산을 필두로 엇비슷한 높이의 나랑, 부르기트, 나이람달, 올스들이 어깨를 잇대고 있습니다. 타왕복두의 입구라 할 할티에는 오리앙카이족의 일파인 투바족이 살고 있습니다. 할티에 이르면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청회색의 차강골 하얀 강물이 맞이합니다. 거리가 먼 데다가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적어 투어리스트 캠프와 같은 여행 시설이 전무하지요. 할티에는 현지 투바인의 게르를 빌려 지내게 됩니다. 할티의 투바인 게르에 도착하니 한 발 앞선 서양 여행자들이 게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두 채밖에 없는 게르를 그들과 나누어 쓸 생각을 하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게르를 둘러보던 서양 여행자들이 뒷걸음질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난처한 얼굴로 망설이더니 얼마지 않아 짐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남녀가 섞인 여행자들이 게르 한 채에서 지낼 불편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서둘러 게르문을 연 여성 여행자들이 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게르 안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침대는커녕 카자흐족의 게르에 깔려있던 카페트도 없었지요. 게르 안은 순수한 풀밭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게르에서 사흘이나 지낼 생각을 하니 암담했지요. 잠깐의 궁리 끝에 게르 안에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집 속에 집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은 투바인들이 구경을 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옥상옥은 들어봤어도 옥중옥이란 말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듣고 살아온 민족을 그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풀밭 위의 게르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물이 가깝다는 사실이었죠. 젖빛으로 흐르는 강물이 피부에 좋다는 누군가의 말에 손을 담그니 과연 금세 살결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매끈거리던 손과 발은 허옇게 쇳가루가 묻어나며 나무 껍질처럼 버석거렸습니다. 청회색의 강은 석회수나 다름없었지요. 몸에 좋다고 들이마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타왕복드, 5명의 왕의 산을 만나기 위해 캐러번을 조직했습니다. 문제는 포타니 빙하에 대한 정보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이었죠. 군복을 입은 국경 경비대원과 투바인 마부와 몽골인 가이드와 헬렌과 모린이라는 앵글로색슨족이 쓴 론리 플래닛의 정보는 제각기 다르며 오차 범위를 훨씬 넘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봤는 대로 시작된
출처불명의 정보까지 합쳐지며 게으르 앞에선 열띤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죠. 포타니 빙하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은 다양한 인종들이 머리를 맞대며 서로 통하지도 않는 말로 우겨댔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측한 결과 어디선가 봤는데라는 정보가 가장 정답에 가까웠지요. 승자는 론리 플래닛도 아니고 현지에서 죽치고 지내는 국경 경비대도 아니고 인터넷 강국을 선도하는 5G 왕국의 여행자였습니다. 토론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털난 짐승을 타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여행자와 걷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거긴 왜 가요? 주변에도 만년설이 덮인 고산이 즐비한데 무엇하러 말까지 고생시키며 먼 길을 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물음이었지만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오른다던 조지 멜러리의 말로 둘러대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걸어서 가까운 설산을 다녀오겠다는 소요파와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돌격파로 패가 나뉘었습니다. 돌격파에는 역사적 타왕복드 트레킹에 여성 대표로 꼭 참여해야 하겠다는 여성 여행자도 끼었습니다. 이튿날 5마리의 말을 타고 포타니 빙하로 출발했습니다. 말발굽이 푹푹 빠지는 수렁을 지나 타왕복드의 설산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중간에 야영을 끝내고 하산하는 외국 여행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짐을 실은 낙타와 마부와 말을 탄 가이드를 대동하고 있었지요. 근데 거긴 왜 갔어요? 라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야생파가 지천으로 깔린 습지를 지나 4시간 만에 포타니 빙하에 도착했습니다. 5왕으로 불리는 설산을 막상 눈앞에서 대하자 멀리서 바라보던 감흥이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3,000m가 약간 넘는 고도 탓인지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 높은 고도는 아닌데 주변에 나무가 없어 산소량이 훨씬 희박한 탓이라 합니다. 달 표면을 걷듯이 천천히 주변을 거닙니다. 주변에는 천막이 2채 놓여 있고 자갈돌이 쌓인 얼음 틈에서 온갖 야생화들이 색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설산에 올라와 뿌리를 내린 꽃들이 애처롭지만 그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등반이 허용된 것은 가장 오른편 말치기라는 뜻을 지닌 멀칭산이라 합니다. 정상이 가까워 보여도 아이젠이나 방한 장비가 없이 오르는 건 무모하답니다. 말들이 누워서 쉬는 동안 가지고 간 호셔루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밤새 설산이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요. 빙하에 쌓인 눈을 지그시 밟아봅니다. 이곳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인류의 몇 %나 되겠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을 리 없죠. 세상에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최고나 최초가 아니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 세상에서 그런 인연의 수레바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겠지요. 거기엔 왜 가느냐던 물음이 새삼 화두처럼 되새겨집니다. 해는 비스듬히 기울고 돌아갈 길은 멀었습니다. 짐을 챙겨 일어서자 서 있던 말이 달아났습니다. 마부가 다가가자 더 멀리 달아납니다. 마부는 허리를 굽혀 꽃을 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구름처럼 천천히 말에게 다가갔지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뒷걸음질을 치던 말은 이내 마부의 손에 고삐를 내맡겼습니다. 꽃으로도 속이지 말라는 말이 머리를 스칩니다. 다시 오게 될까요? 얼음 속에서 여리고 고운 꽃잎을 찬바람에 나부끼는 포타니 빙하의 꽃들이 눈에 밟힙니다. 꽃들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그려진 문장을 닮았을 법합니다. 따뜻한 초원을 떠나 설산을 찾은 꽃들의 여행도 묘연합니다. 만년설에 덮인 여름이 그윽하고 아득해집니다. 멀어지는 설산은 본연의 신비함을 되찾아갑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후회가 듭니다. 근데 거긴 왜 갔어요? 누군가 묻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니 허벅지가 뻐근합니다. 온종일 말을 탄 탓이겠죠. 빙하를 향해 달아나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대로 달아났다면 말은 어떻게 될까요? 만년설이 덮인 말치기산 꼭대기에 올라 갈기를 휘날리는 말이 보였습니다. 푸른 달빛에 두 발을 축혀 올리며 5개의 설산을 내달리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다음에는 그 말이 부디 탈주에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꽃을 보는 척하는 주인에게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무더우니 몽골이 더욱 그립습니다. 몽골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올여름도 몽골 가는 길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7월 31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0편, 8월 7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